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익산시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의 난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 최정우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였습니다. 3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 공직자의 길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에도 묵묵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오신 선배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두 가지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5년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도시정책, 건설교통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SOC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32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토교통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활동에 필수 불가분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저는 또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창업과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과 노하우가 더 큰 대한민국 만들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당과 전북 도당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우리 고향 익산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딘 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취직을 하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하시는 한결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 살고 있는 나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과 딸, 손자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최대의 화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고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소통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희망 있는 우리 익산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미래의 비전을 찾는 도시로, 어린이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넘치는 도시로,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여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이 무척 많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이 있습니다. 한양방 의료를 겸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KTX 중심역이 있습니다.
익산은 왕도입니다. 식품이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함께 아직은 작지만 미래 산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상품화하고 우리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의 자산을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으로 경제 지도를 바꿔야 합니다. 조선시대는 대동 여지도를, 지금은 대익산 여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간 연대를 통해서 익산을 메가시티로, 메가 경제권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를 정책의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예산과 법률,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확실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젊고 깨어있는 기존 제도를 뛰어넘는 경계가 없는 열정과 혁신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쌓인 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기존의 익산을 벗어던지고 더 큰 익산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낸다는 공산궤도의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 우리 익산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길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때로는 빨리도 또한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전과 익산 발전이라는 긴 여정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 관한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입당을 하신 거죠? 네. 지난 수요일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님도 찾아뵙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지도 말씀이 되셔서 또 익산시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계신 언론 여러분들께서 또는 익산 시민, 전라북 도민들께 주시는 저에 대한 말씀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익산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시장 출마 기자회견도 하실 거죠? 네, 그건 따로 저희가 동의를 우리 익산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또 우리 미래를 또는 임기응변이 아니고 미래에 초석을 깔고 소대를 마련하고 그래서 더 큰 익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을 잘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밤늦게까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익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그걸 토대로 우리가 뭘 발전시켜 나가고 뭘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저와 기존에 인연을 맺었던 그런 전문가 또는 우리 익산과 전라북도에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진 그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 익산과 또 전라북도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큰 익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다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양적인 측면만 아니고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실을 기하고 우리 산업을 단단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비전을 갖고 찾아오는 도시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이제 줄고 있습니다만 인구도 저희가 단순히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익사를 전라북도를 많이 찾아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왕래 인구라고 할까요? 사회적 인구라고 할까요? 그런 유동 인구를 포함한 그런 개념의 더 큰 익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 입당하시면서 사실상 이제 정당 프리미엄하고 공직자 프리미엄 두 가지를 받게 되시면서 유리한 고지에서 출마하시는 거였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좀 10분 살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이 경쟁해야 되실 분도 현역인데다 대고 또 거기도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같은 공직자 출신이긴 하지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남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도 부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남다르게 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프리미엄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프리미엄은 저한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맨 밑바닥부터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정말 좋은 정책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보다 뭐가 차별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후보보다도 정말 제일 큰 제일 온도가 높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국토교통 정책, 정무부세로서 하는 이런 정책,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인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식견,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면 다른 후보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 정책만 해도 정말 우리 익산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 국토교통 분야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 제가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입당하셨는데 가장 큰 관건은 이제 경선 과정이거든요. 네. 그 경선을 당원 확보 등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권리당원 확보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권리당원은 우리 이제 익산 시민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권리당원 저도 열심히 권리당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권리당원을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도 최대한 전달하고 했고 최종호를 위한 권리당원의 모집 이런 게 저희 전략으로 했고 또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진짜 중요한 우리 권리당원이자 익산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스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살려서 익산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저의 진정성과 열정,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생각이 가장 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생각, 이 깨어있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다가간다면 시민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지역 정치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대부분 장악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선거는 지금 내리 3번 맞췄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마저 지면 4연패입니다. 근데 4연패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꼭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검증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후보는 어떤 후보냐? 시민들의 마음을 얻음과 동시에 익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경험, 또 현재의 능력, 또 앞으로 미래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로 뽑혀야 이번에 4연패에 직면한 이 사실을 반드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 후보로서 적격자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 존경하는 후보들이 많은데요. 네. 지역 선거에서 정원율 시장이 가장 본선에 오르면 가장 중요해야 할 후보로 차관님 지적하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해 주신 거 이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경선이라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시민과 함께해서 다른 분보다 더 열심히 뛰는 최정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원율 시장과는 중학교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익산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원율 시장과의 그 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자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주 시장님이 잘 못하신 건가요, 지금 시정? 맞다. 우리 훌륭하게 하고 있고, 이제 시민들의 평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익산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가 더 중요하고 제 목소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인구는 이게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줄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는 뭐 지방 소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우리가 합계 출산율도 1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주는 건 이제 물론 반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추세라고 볼 때, 근데 다만 우리 익산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더 늘 여지가 과연 보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정책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익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산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키고, 또 이제 미래 신산업도 이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산업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정말 먹거리는 그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산업이고, 그런 산업이 뭐 6차 산업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더 큰 산업으로 될 것이고, 그 어느 산업보다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그래서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 국가식품 수도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갖고 와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제는 그냥 인재 양성의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이제 열린 시민에게 개방된 열린 공원이 되어야 되고, 특히 열린 캠퍼스, 우리가 산업적으로 거기에 제조업이 있고 R&D가 있고 창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캠퍼스가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원광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청년들, 젊은 사람의 산업을 키우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필요하지만, 또 이제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노후생활 행복하게 적정한 일을 하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또 건강하게 계속 앞으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메디푸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그 어르신들의 그런 우리가 치유의 그런
센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뭐 익산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오고 또 그게 또 그래 커다란 게 산업으로 또 발전시킬 겁니다. 이런 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익사에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에셋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보석들을 이 구슬을 잘 꿰맬 거냐. 그냥 이렇게 분산돼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뭐 늘 이렇게 우리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곳에 보고 그냥 바로 다른 데로 옮기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익산, 우리 전라북도를 이제 그 관광의 메카라든가 또 계속 묵으면서 계속 둘러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고 또 거기에 맞는 다른 이제 그 미래 산업과 연계시킨다면 그 또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